안녕하세요. 통신기술의 이해 교양 과목을 맡은 구민성 교수입니다. 장난입니다. 한 번쯤 교수님이 되어보고 싶어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지금 이 강연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름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죠. 전 레뮤제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레뮤제 동생들을 정말 많이 아끼는 레뮤제 물주 13학번 아저씨예요. 현재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S10 5G, S20 플러스, S20 울트라, 노트 20, S21 울트라의 개발에 참여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막내다 보니까 공통 업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로 통신과 관련된 하드웨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줄곧 제 생각을 공유하고 제 경험을 나누는 강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제 지식을 조금 뽐낼 수 있는 강연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짧은 지식으로 부족하지만 통신에 대한 강연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어떤 분들은 4G 요금제를, 어떤 분들은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4G랑 5G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기술인데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 강연에서는 4G 그리고 5G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G, 2G, 3G, 4G, 5G 이 중에서 가장 처음 들어봤던 게 어떤 건가요? 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처음 접한 게 2G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3G, 4G 이 두 개가 가장 익숙하고 처음 접한 용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G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튜브 채팅으로 한번 답해볼까요? 네, 아마 우리 레뮤즈 동생들은 똑똑해서 답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G는 제네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거죠. 통신의 세대. 그러면 1G는 1세대, 2G는 2세대, 3G는 3세대, 4G는 4세대, 5G는 5세대 통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이렇게 세대를 나눴다는 것은 통신 방식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린 이 중에서 4G 그리고 5G에 대해서만 한번 쭉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3G에서 4G로 넘어올 때 제일 좀 변화가 많이 체감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속도겠죠, 속도. 3G는 정말 너무 느리기도 했고 답답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4G로 넘어오면서 그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3G에 대비해서 무엇이 달라졌기에 4G는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사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 딱 한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가면 됩니다.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속도가 확 늘어난 이유, 그건 바로 대역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대역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해를 위해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 수많은 차들이 저기 목적지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A길을 통하는 방법, B길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C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차들이 세 가지 길 중
한 가지 길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교통체증을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가장 길의 폭이 넓은 비길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 길의 폭, 이것이 통신에서 말하는 대역폭이에요. 데이터가 전달되는 그 통로가 얼마나 넓은가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게 대역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기술이 추가가 됩니다. 그건 바로 CA, Carrier Aggregation, Carrier Aggregation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벌써 영어 나오니까 손이 막 벌벌 떨리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CA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 대역폭을 합쳐버리는 기술. 방금 대역폭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대역폭이 넓어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CA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내가 가진 대역폭뿐만 아니라 안 쓰는 다른 대역폭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대역폭을 설명할 때 차들은 오로지 다 똑같은 하나의 길로만 갈 수 있다 했었죠.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면, 그렇다면 교통체증을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당연하죠. A, B, C 모두 다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사용하는 거. 다시 말해, 데이터를 보낼 때 다른 대역폭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을 CA, Carrier Aggreg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족을 조금만 더 붙이자면 CA가 나오기 전에 4G를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4G라고 해서 3.9G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 등장한 LTE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CA가 딱 등장을 한 거죠. 이 CA 기술이 접목된 4G를 우리는 진정한 4G라고 부르고, 이걸 LTE와 구분짓기 위해 LTEA 풀어서 LTE Advanced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4G에 대한 정말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4G와 크게 원론적인 거는 차이가 없어요. 4G에 비해서 5G가 빠른 이유는 역시 다양해요. 그렇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돌이켜 본다면 5G가 빠른 이유를 유추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5G는 대역폭이 4G보다 더 큽니다. 4G가 10에서 15 정도였다면 5G는 100 정도의 대역폭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빠르겠죠. 사실 이것 이외에도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거의 전공 수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5G에 대한 이야기는 4G와 다르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분명 주변에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거고, 그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5G가 잘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빠르기도 체감되지 않습니다. 5G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5G는 실제로 느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LTE보다 조금 빠른 것을 이름만 살짝 바꾼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5G는 빠르기는 엄청 빠릅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볼게요. 여기서 다운로드 속도를 보면 돼요. 어때요? 사실 소비자들이 말하는 속도로 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이 사진은 네트워크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측정한 결과여서 최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리 5G는 안 잡힐까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5G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지국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서울하고 수도권 기준으로 볼 때 생각보다 설치율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왜 잘 안 잡히는 걸까? 이놈의 5G는? 이건 바로 주파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파수 그리고 파동이라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 파동이 같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출렁이면 진동수, 주파수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것들은 에너지 손실이 너무 빨리 일어나요. 같은 물방울을 통과하더라도 주파수가 낮은 얘들은 물방울 안에서 그렇게 많이 진동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주파수가 높은 애들은 물방울 안에서 엄청나게 진동을 하게 되죠. 결국 물방울 안에서 진동을 더 많이 하니까 이 물방울을 통해서 소멸되는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애들은 에너지 손실이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5G라는 녀석은 주파수가 3G, 4G보다 훨씬 높아요. 4G는 주파수의 단위가 메가예요. 근데 5G는 애초에 단위가 메가보다 한 단위 더 높은 기가라는 단위를 써요. 즉 얘는 멀리까지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4G는 하나의 기지국이 이만큼을 커버했다면 5G는 하나의 기지국이 이 정도밖에 커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의 설치율이 나쁘지 않더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5G도 낮은 주파수를 쓰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렇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넓은 대역폭을 가져가려면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낮은 주파수 대역은 만석이거든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5G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통신 기술들은 점점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당장 5G만 하더라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6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서브6 그리고 28기가 대역을 사용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무려 28기가예요. 이게 너무너무 높은 고주파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정말 많은데 해결을 하게 된다면 그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자, 이렇게 4G 그리고 5G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지라 낮은 눈높이에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를 했는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4G 그리고 5G에 대한 강연이었고요. 제가 앞으로도 회사에서 열심히 배우고 개발하면서 또 알려드릴 만한 것이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랩뮤제를 너무 아끼는 아저씨의 강연이었고요. 지루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감사 인사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강연에 나왔던 그 모든 그림들을 그려주신 우리 윤창호 랩뮤지양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